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이 전동 바이크는 누구 것일까요? 아프리카에 있는데 제가 찾아냈어요. 누구 것일까요? 누구의 엠마 전동 바이크가 여기 아프리카까지 왔을까요? N371B 전동 바이크 소유자님, 연락 주세요. 당신 전동 바이크를 내가 찾았습니다. 세상에, 당신의 전동 바이크가 아프리카에 도착한 이유를 아시나요? 세상에 어디서 찾아야 하지? 맙소사. 去哪里找？妈呀！ 많은 사람들이 평생 아프리카에 가본 적이 없지만 전동 바이크는 아시아를 넘어서 먼저 아프리카로 진출했습니다. 최근 한 네티즌이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아누이성 번호판이 달린 전동 바이크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다른 네티즌들은 기니에서 강소성 번호판을 발견했고 마다가스카르에서도 광동성 번호판이 부착된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전동 바이크를 사는데 굳이 중국 번호판을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혹시 새로운 국제 규정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일부는 이런 추측도 내놓았습니다. 혹시 아프리카 사람들이 중국에 불법 입국해 전동 바이크를 훔쳐간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에 다른 네티즌들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전동 바이크 한 대를 훔치려고 수만 리를 건너와 범법 행위까지 저지를 바엔 차라리 새 전동 바이크를 사는 게 훨씬 이득일 텐데요.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혹시 국내에서 압수된 전동 바이크가 다시 유통 과정을 거쳐 아프리카로 되팔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해구에서 어떤 여자가 전동 바이크 타고 가다가 경찰한테 억지로 끌려 내렸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전동 바이크들입니다. 전동 바이크들이 올 때는 몰랐는데 결국 주인들과 돌아갈 수 없게 되었네요. 주인님 안녕. 오늘 밤 나는 항해를 시작할 겁니다. 이제 내 걱정하지 마세요. 출국했지만 합법적인 출국 기록은 없습니다. 이 전기차는 모두 아프리카에 판매되었습니다. 우리 전동 바이크가 발견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형제들이 잘 보살펴주고 있네요. 감사해야겠습니다. 산동로큐 번호판을 단 베넬리 500EC 전동 바이크가 실제로 아프리카 도로 위에서 현지 흑인 남성에 의해 싱싱 주행 중이었습니다. 화면 속 다른 차량들의 번호판을 보면 모두 아프리카 현지 번호판입니다. 제가 직접 번호판을 조회해본 결과 그 전동 바이크는 아프리카 중부의 작은 섬 탄자니아의 자치령 잔지바르에 등록된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놀랍게도 오토바이 주인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는 차량 상태가 정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차주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았습니다. 형제 국가에 기부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비우거나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잔지바르로 가서 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북경에서 잔지바르까지의 왕복 항공권은 약 12,000위안입니다. 즉 비용이 전동 바이크 가격만큼 들 수도 있다는 뜻이죠. 경찰이 전동 바이크를 압수하면서 암시장 공급망이 완전히 형성되고 있다는 외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침 중국은 최근 전동 바이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공식 시행했고 전국적으로 교통경찰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바이크를 압수하고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광주와 심천 같은 대도시에서 단속이 활발해졌으며 매일 수천 대의 전동 바이크가 견인되고 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는 현재 3억 5천만 대 이상의 이륜 전동 바이크가 있으며 이는 세계 최대의 이륜 전동 바이크 시장으로 3에서 4명당 한 대꼴입니다. 이러한 바이크의 대다수는 새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에서 운행될 경우 즉시 압수될 것입니다. 이제 이 전동 바이크들이 아프리카 거리에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공이 정말 돈 버는 법을 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4억 명의 중국인들이 전동 바이크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새 전동 바이크를 살 수 있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이를 통해 이익까지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동 바이크입니다. 교통경찰, 차량의 종류가 그렇다는 겁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을 몰랐다고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차량 등록을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제 차를 압류하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돈을 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겨우 몇십 위안밖에 못 버는데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정말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당신 차가 아니라 국가 소유입니다라는 발언이 온라인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교통경찰, 이 차는 당신 차가 아니라 국가 소유입니다. 남성 블로거. 이 전동 바이크가 운전자 소유인가요? 아니면 국가 고유인가요? 제가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구매가 완료된 순간 법적으로 소유권은 구매자인 저에게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교통경찰이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전동 바이크가 더 이상 운전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하고 심지어 국가 소유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제 전동 바이크가 압수당한 후 저는 답답한 마음에 더윈에 하소연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네티즌들과 제 팬분들이 국가를 믿어야 한다, 당을 믿어야 한다는 댓글을 남기더라고요. 물론 저도 중국인으로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 가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누가 제 전동 바이크를 압수한 건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전동 바이크는 우리 일상에서 다리 같은 존재예요. 아이들 등 학교에 태우기도 하고 장을 보거나 음식을 배달할 때도 쓰죠. 그런 전동차 없이 하루라도 살아보세요. 그냥 평범한 교통수단일 뿐인데 왜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걸까요? 난폭하게 운전하는 건 사람이지 차가 아니잖아요. 부엌칼도 마찬가지죠. 채소 썰 때는 유용하지만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부엌칼을 금지하진 않잖아요. 욕도 그래요. 입만 열면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입을 막을 순 없죠. 이 전동 바이크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규제를 받아야 하나요? 오늘은 이 규제, 내일은 또 다른 규제. 이번 12월에도 뭔가 또 새 규정이 나오고 내년 1월에도 또 새 규정이 나온다고 해요. 그냥 평범한 전동 바이크일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난리법석을 떠는 걸까요? 왜 시속 25km만 넘으면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게 만들어 놨을까요? 왜 공장에서 땀 흘리며 하루 8시간 넘게 일한 노동자가 집에 가는 길에 그 전동 바이크 한 대로 또 한 번에 노동을 해야 하죠? 더 답답한 건 이런 문제에 대해 누구도 제대로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엔 세상에는 두 가지 규칙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겠네요. 겉으로 보이는 규칙은 그냥 포장일 뿐이고 그 뒤에는 진짜 우리가 몰랐던 규칙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사람들 이제는 너무 많습니다. 이 블로그는 중국의 전동 바이크 수가 4억 대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분명 수익 창출에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전동 바이크 이용자 대부분은 권력이나 영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중국 당국이 시비를 걸 때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을 건드릴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사무실에 앉아 제멋대로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은 성벽보다 두꺼운 낯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흩은 소리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밖에 할 줄 모르며 평범한 사람들의 고된 노동과 기본적인 생계는 완전히 무시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낡은 전동 바이크들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평범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머니가 그들의 현금 인출기인 셈입니다. 많은 곳에서 불법 전동 바이크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팔레트째로 실려 나가는 전동 바이크들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압수된 수천 대의 전동 바이크들이 어디로 가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주차장에 그냥 방치되어 썩어가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답을 찾기도 전에 알리바바 경매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적발된 전동 바이크들은 새 가격이 표시되어 새 주인을 찾아 판매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들이 머리를 굴리는 방식은 정말 놀랍습니다. 화면 밖에서 보고 있는 저조차도 감탄할 정도입니다. 한편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중국산 전동 바이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은 중국산 전동 바이크 브랜드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많은 중국산 이륜 전동 바이크가 이 시장에 진출했지만 인도산에 밀려났습니다. 왜 졌을까요? 간단해요. 품질이 안 좋으니까요. 예를 들면 돈 좀 아끼겠다고 방향지시등이나 흙바디 같은 걸 전부 싸구려로 달아놔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소비자들이 외면하죠. 이건 뭐 경쟁이 안 되는 수준이니까요. 자외선이 너무 강해요. 우리가 동남아시아 베트남에 있었을 때랑 똑같아요. 일본에 완전히 졌잖아요. 품질이 나빠서 그래요. 그렇겠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전동 바이크 시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연간 산업 규모는 15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동아프리카의 일부 전동 바이크 제조업체에서는 주당 최대 700명이 예약 대기 명단에 오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매체는 세계의 공장으로 불려온 중국이 이미 아프리카 시장을 주목해왔지만 중국산 전동 바이크의 품질 문제가 다수 지적되면서 지금까지 현지 시장에 정식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로이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 당국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전동 바이크 공장 신설을 적극 장려해왔지만 제품 품질은 끝내 눈에 띄게 개선되지 못한 상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최대 트럭 제조사 3일중화의 대표이사 양임하는 지방정부가 토지를 제공하고 공장까지 지어 기업이 가방만 들고 입주할 수 있게 했지만 그 결과 생산 능력이 심각하게 과잉 상태에 이르렀다고 솔직하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전 공업정보화부 부부장 소파는 중국 산업이 이미 연간 2천만 대의 전동 바이크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연간 3천만 대의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비도 여전히 떠안고 있어 이는 국내 시장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전기 바이크도 문을 닫았고 야디전기 바이크도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만 남았네요. 안 되는데. 우리도 문을 닫아야겠군요. 끔찍합니다. 마치 산업 핵무기가 터진 것 같네요. 이것이 신에너지 자동차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신에너지 자동차가 폐기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떤 차는 새 차처럼 보입니다. 주위는 잡초가 무성하고 어떤 차들은 식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몇 년째 저렇게 주차되어 있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무슨 일이죠? 안우이성 합비의 차가 어떻게 나이지리아에 있게 된 거죠? 전체 르완다에서 중국산 자동차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 랜드로버가 기니만에서 발이 묶였어요. 기니만이 어디냐고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렌터카 회사 사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저거 보세요. 랜드로버 맞죠? 이게 사실이라면 100만 달러는 그냥 날아간 셈입니다. 렌터카 사업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사기꾼, 청부업자, 담보대출 사기, 이 세 가지 큰 장벽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시티 국제무역센터에 있는 한 사업체 소유의 전동 바이크를 압수하기 위해 대규모 정부 및 군경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압수 이유는 불법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